네, 안녕하세요. 국어 백승훈입니다. 앞선 타임이 조금 길어졌다고 들어서 최대한 압축적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3일 전에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때 보셨더라도 약간의 수정사항이 있으니까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국어 모의고사반 설명드리러 나왔어요. 보통 고3 수능 6개월 전부터는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풀어라라고 보통 피드백을 다들 합니다. 강사분들이. 그럼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잠시만요. 고3 겨울방학에는 얼마나 풀어야 되냐라고 할 때 주 1회 정도 풀어야 되는 당위성은 당연하니까 일단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그냥 평균 이상의 것도 있지만 정말 모의고사반으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를 주기 위해서 많이 구상을 했고요. 지금 학원이나 저도 연구실도 차리고 굉장히 인적, 금전적 투자를 많이 하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잠시만요. 안 넘어가는데요. 네. 마우스로 한번 넘겨주시나요? 네. 소개할 동안 해주실래요? 그럼 말로 일단 구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휘문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에 19학번 정시로 입학을 했습니다. 19학번이면 1등급 컷이 갑자기 국어가 80점대로 엄청 어려워지는 불수능이었는데요. 전 과목에서 5개 틀려서 사실은 국어교육과 말고 더 상위의 과를 지원을 해봐라 라는 주변의 피드백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국어교사를 너무 하고 싶었어서 부모님도 이기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도 이겨가지고 결국에 입학을 했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졸업식 이전에 대학생 때 여기저기 학원 미팅을 많이 다녀서 한 6개 정도가 쌓여 있었는데 SNT가 첫 번째 미팅이었어요. 근데 원장님께서 조금 추진력이 빠르신 편인데 다른 데 미팅을 가지 말고 전속 계약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셔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NT에서만 수업을 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업을 여기서 엄청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1월 대비 1월을 한다면 수업이 2배가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많이 깔고 있고, 민사고는 보통 강원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방학마다 이렇게 대치동에 와서 국어 수업을 듣는데 민사고가 방학 때 나올 때마다 저한테 의대반 수업을 듣고 있고, 지금 민사고가 1월에 다시 또 나온다고 합니다. 서울로. 그때 민사고 의대반 수능을 할 것 같아요.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커리큘럼 말씀을 드리면, 정말 모의고사반에서 어떻게 극한의 효율을 내나 고민을 했을 때 당연히 첫 번째는 좋은 모의고사고 두 번째는 좋은 해설이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뭔가 플러스 알파를 드릴 수 있을 게 없나 해가지고 제가 이것까지 구상을 같이 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애들이 오면 이런 식으로 흐름을 타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80분 모의고사를 보는데 일단 보통 그 유명한 사설 모의고사들의 목록이 뻔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엄선을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지금 한 3, 4종 정도 모의고사 30부를 받았는데, 일단 시즌1은 8회차예요. 시험이 8회차인데 그 30개 중에서도 8회를 제가 엄선을 해서 일단 시험을 보게 할 거고요. 기존에 있는 유명한 사설 모의고사. 두 번째로 해설을 잘 할 건데 이건 학생이 들어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증명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만 가볍게 구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스페셜이 이건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물론 학원 수업이 보통 3시간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4시간을 잡았을 때 저 학원 때문에 가야 돼요 하면 이 스페셜은 미응시에도 무관하긴 하지만요, 최고 난도 평가원 역대 기출들이 있습니다. 그 비문학을 30분 동안 2세트를 풀려서 보낼 거예요. 사실 시험도 하나 보고 한 세트 보고 해설도 듣고 이것까지 하면 많이 힘들긴 할 텐데 그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일단은 이게 올해 수능에 나온 칸트 지문인데 저는 좀 열심히 읽혀보고 싶었으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경만 해주시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1쿼터 많이 낮잖아요, 국어가. 비문학이 다시 많이 어려워졌어요. 전 정부에서 킬러 문제를 배제하라는 어떤 기조 때문에 제 생각에 비문학이 많이 쉬워졌었어가지고 저는 애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 밥그릇이 줄어들고 있다. 비문학 이렇게 쉬워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다시금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그 칸트 나왔다는 유명한 지문인데 안 읽혀요. 애들이 이거를 근데 아무리 실력이 늘어나도 시험장에서 보면 당황합니다. 저는 매몰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문장 하나하나가 어렵다 보니까 매몰돼서 이게 안 읽히는 느낌을 처음 받으면 시험장에서 무너집니다.
어려운 비문학을 시험 현장에서 계속 타임어택으로 푸는 경험은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국어 강사다 보니까 이게 안 읽히진 않는데 인지적 부담이 커요. 무슨 말이냐면 머리를 엄청 써야 돼요. 읽히긴 읽히는데. 그럼 진짜 운동하는 것보다 이거 읽느라 배가 더 고픈 느낌이 들 정도로 얘는 인지적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애들이 시험 좀 보고 그렇게 힘들 때 얘를 만나는 체험을 좀 시켜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어가 1교시인데 뒤에 수학도 보고 다 탐구도 보고 8시간 동안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인지적인 체력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최고난도 평가원 지문들은 뻔하게 있고요. 객관적인 분석이 있으니까 저도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브로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서는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면 유사성에 기반을 할 거예요. 만약에 너네가 본 지금 2회차 모의고사에 이런 스타일의 지문을 비문학으로 만났으면 뭐 그게 소재가 유사하든 저는 구조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는데 구조가 유사하든 그런 걸 엮어서 어쨌든 순서 구성은 할 겁니다.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지금 이 스페셜은 뭐냐면 애들이 시험 한 세트를 보고 해설을 들은 후에 30분 동안 최고난도 비문학을 보고 가게 하는 거예요.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해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굉장히 실전적으로 합니다. 이것도 아마 애들이 1회차 들으면 알 텐데 그냥 뻔하게 겉핥기 표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사실 시험 그 공부의 목적이 처음 볼 때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 글을 처음 볼 때 이 생각을 했어야 된다를 기반으로 설명을 하는 편이고 애들도 한번 들으면 알아들을 거예요. 네, 두 번째로 이거는 저도 중요하고 사실 모의고사 수업이 정말 중요한데 애들이 이 시험을 볼 때 발생시켰을 법한 뭐 헛다리를 짚었을 법한 그런 오류들을 제가 바로 즉각 짚어줘야 되고 그런 시행착오 기반으로 저는 항상 수업을 합니다. 그 사실 대부분의 수업의 어떤 지문의 모토가 너가 이 지문에서 했을 시행착오는 이거다라고 설정을 하고 하는 편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설은 그런 느낌으로 할 거고 성적 관리 및 상담도 중요하겠죠. 모의고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연구실도 만들 거고 사실 인력도 조교는 있어요. 지금 출력 조교나 이런 조교가 있는데 애초에 성적 관리 직원을 한 명 뽑을 생각이에요. 월급을 주고. 그래서 아예 그냥 시험 점수 등수 보내드리는 건 당연하지만 애가 어떤 영역, 문학이나 비문학, 문학 안에서도 고전시가, 현대시, 현대소설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영역별 정답률이 어떻게 되는지, 오답률이 어떻게 되는지, 유형이란 건 예를 들어 현대시 안에서도 표현성의 특징이라는 개념이나 외적 증거, 보기 문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성적표를 보내드릴 거고 또 제가 고민하는 건 직원을 아예 뽑을 거니까 만약에 제 모의고사반에 학생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40명의 학생이 4번 선지를 대부분 골라서 틀렸는데 왜 너는 1번 선지를 골랐니까지 선지 비율까지 제 반 안에서 돌릴 거예요. 그러면 걔가 좀 대충 풀어서 1번을 고른 건지 애들이 대부분 함정에 빠진 게 4번인데 1번을 골랐으면 혹은 1번에 이 요소가 널 헷갈리게 한 건이라고 상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전담 직원이 AI 시스템이 아니라 전담 직원을 골라서 뽑아서 성적 관리를 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고 그럼 당연히 이렇게 마지막으로 시간 관리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시즌 1이에요. 제 생각에 모의고사는 시즌 2, 3, 4에서 점점 그 수량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시즌 1에는 네가 시험을 마친 시간을 꼭 기록해라. 그러니까 사실 45번까지 검토하기 전에 딱 풀었을 때 시계를 한번 보고 80분 중에 76분 걸렸으면 76분을 꼭 적어서 저한테 보여주게 할 거고 시즌 2, 3, 4 가면 어디까지 갈 거냐면 보통 이런 게 있어요. 현대시 같은 경우 6분 써라. 현대소설 같은 경우 6분 써라. 뭐 아니면 비문학 킬러 지문은 13분 내로 해라 하니까 지문별로 솔직히 시간 관리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극상위권이 되려면. 시즌 1에는 한 통째 80분 정도만 시간 관리를 제가 기록을 할 거지만 시즌 2나 3, 4까지 따라올 때는 이 지문의 몇 분까지 어차피 나중에 관리를 해야 되니까 문항 몇 분, 지문 몇 분까지 기록하게 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일단 시즌 1에서 투 머치라고 생각을 해서 시즌 1에서는 한 시험만 시간 관리를 시킬 거예요, 제가. 네, 그래 상담은 어떻게 하는 편이냐면 그냥 뭐 연락이 오거나 문자가 오면 제가 먼저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피드백을 보내드리는 편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나 성적과는 별개로 이건 질적 상담이 될 거예요. 저는 상담은 다 제가 합니다. 조교를 거치지 않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상담은 매우 자세하게 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즌 1은 1월 4일부터 8회가 쭉 지속될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30회분의 모의고사를 검토해서 8회분을 엄선할 거예요. 그걸로 시험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시험을 보고 난 후에 스페셜이라고 마지막 비문학 고난도 모의고사 30분을 보고 가게 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사실 가장 크게 일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모래주머니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 어려운 거를 힘들 때 계속 풀다 보면
강제로 나중에 다른 게 좀 쉬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일단 수업의 모토가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말 지금 이 시스템이 제가 생각할 때는 모의고사 반에서 줄 수 있는 극강의 효율을 구상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성적표 부분만 전담 직원을 뽑아서 잘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